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이 저한테 댓글로 막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궁금한 거를.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영상을 5개를 찍었거든요. 사실 모든 답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까 5개를 다 보지 않고 댓글을 다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딱딱딱딱 이렇게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마스크 앞뒤 논란이 있더라고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면서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 앞뒤로 잘못 써서 코로나 걸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있었던 생활치료센터는 1인실이에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그냥 쌩얼이라서 쓴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가져다가 쓰고 이랬는데 뒤로 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 집어서 쓰다 보니까 마스크 앞으로 정확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앞뒤 논란 얘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도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직업인데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하고 찍을 거를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증상이 어땠나요? 열 전혀 없었어요. 퇴소할 때까지도 열이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초반 이틀간 마른 기침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코막힘 살짝 있었고 이랬는데 딱 그 정도였고요. 저는 심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확진되셨나요? 몰라요. 근데 왜 모르냐, 어디서 걸렸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돌아다녔다고 하기에는 생긴 거와 달리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가끔 그렇게 놀러 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지, 제가 막 맨날 첫날 그냥 7렐레 8렐레 하면서 놀러 다니지 않거든요. 일단은 확진자와 동선 겹친 게 없으니까 아마 그건 아닐 거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한 번도 못 보긴 했지만 그런 데서 걸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증상 감염자한테 옮았을 수도 있고요. 그거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희 보건소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무증상이지만 저는 유증상일 수도 있고 저는 정말 모릅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어쩌다 검사를 받으셨나요? 감기에 걸리면 저는 증상이 편도선부터 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기침이 나는 거예요. 마른 기침이.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냉방병이구나. 그냥 자야겠다. 이제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와서 아무 데도 안 가고 미국에서 사온 감기약 먹고 잤어요. 둘째 날에도 똑같이 기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낌이 되게 쎄했어요. 평소에 있었던 감기나 몸 아플 때 나오는 증상이 아니다 해서 검사를 받고 떳떳하게 살자 이래서 그날 이제 밤에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다 이래가지고 막 깜짝 놀랐던 거죠. 동선이 공개됐나요? 라고 하는데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코로나 확진까지 4일 동안 갔던 곳 목록이거든요. 제가 일단은 보건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서 냈고요. 제가 빠뜨린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카드 내역도 적어서 냈어요. 아마 동선은 나왔을 것 같고, 저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갔던 사람들에게도 확진자 동선이랑 겹쳤으니까 검사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가지 않았을까요? 네. 추가 감염자가 있었나요? 추가 감염자는 없었고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증상 발현 이틀 전에 만난 사람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튿날 되게 느낌이 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혼자서 집에서 먹었고요. 이틀 다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 와서 일찍 잤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느낌이 쎄하다 이러면 코로나예요. 생활치료센터는 개인이 얼마를 내나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 부담하는 거 없어요. 각자 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잖아요. 여러분, 저도 세금 내고요.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된 질문으로 1인실은 얼마나 내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완전 럭키로 그냥 1인실 간 거고요. 1인실도 따로 돈 내는 거 없습니다. 100% 나라 부담이에요. 근데 제가 1인실에서 지내면서 생각이 든 건데, 확진자가 많아서 정말 복불복으로 3인실, 4인실까지 쓸 수도 있다. 1인실은 아마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연예인들은 다 1인실 쓰지 않을까요? 3인실, 4인실을 연예인이 쓸까요? 아마도 복불복으로 이런 걸 주는 거긴 할 텐데
그렇다고 나라에서 연예인들만 봐줘서 1인실을 주면 이것도 논란이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연예인들이 3인실, 4인실 썼다 이런 얘기는 또 못 들어서 거기 있으면 맨날 쌩얼이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연예인들은 3인실, 4인실을 쓰는가? 저는 요새 취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누가 꼭 취재 좀 해주세요. 치료제 없이 버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타이레놀 콜드만 받았고 다른 약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안에서 심해지면 병원으로 옮긴다고 해요. 병원에 가서도 코로나 치료제는 그래도 없으니까 그냥 항체 치료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각 후각 소실과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확진되고 생활치료센터 들어가서 4, 5일 정도 있다가 미각 후각이 소실이 됐고요. 퇴소하고 나서 조금씩 돌아왔어요. 저는 다 금방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캔들 향이나 인센스 스틱 향은 못 맡더라고요. 은은한 향은 제가 못 맡아서 이게 내가 다 회복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침대 머리맡에 디퓨저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이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다 돌아왔구나 느꼈어요. 근데 그때가 퇴소하고 일주일 정도 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향도 다 나고요. 이런 것도 다 나고 맛도 다 나고 이제는 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있나요? 탈모, 폐활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탈모는 2년 전부터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여성 탈모가 있는 것 같고 나이 들어가지고 폐활량 괜찮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제가 안 찍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체감할 만한 후유증은 없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가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 담당하시는 역학조사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감염자가 많이 발생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 저로 인해서 좀 이상하게 추가 감염자가 많을 경우에 그때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저로 인해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델타 변이였으면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겠죠? 델타 변이라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겠죠? 갑자기 막 이상한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알겠죠? 제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다. 백신 맞았나요? 아직 제 차례가 아니라서 안 맞았어요. 백신 맞을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항체가 생겼는데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항체가 있는데 또 항체를 넣어? What the heck? 근데 행정적인 것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고요.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혜택 같은 게 좀 많더라고요. 능동적 감시자 그런 것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번에 걸리기 전까지는 백신 내 차례가 오면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오히려 좀 더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고 나서 백신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더라, 코로나 확진됐던 사람은 더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안내문에 따르면 저처럼 그냥 확진됐다가 잘 나오신 분들은 그냥 바로 맞아도 된대요. 병원에서 수동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맞는 거를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도 헷갈리거든요. 이걸 내가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백신 맞아도 솔직히 코로나 걸리고 이건 그냥 백신이라서 예방하는 거지 이게 아예 안 걸린다 하고 장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9월 16일에 백신을 예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체 실험을 몸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나서 후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코로나 걸린 거 처음이고 제가 이렇게 막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있었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들도 막 저한테 쓰레기 어떻게 버려요? 여기 관리소 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저한테는 좀 좋게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이었고, 엄청나게 심해지는 분들 그리고 안 심해지는 분들,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종잡을 수 없으니까 다들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거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더블 코로나로 돌아온 일이 없게 저도 열심히 방역수칙 더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 백신 후기로 돌아올게요. 안녕.